최근 청룡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생물 사항 카이도와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서 육체가 능력을 따라잡게 되며 환수종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와의 결전 속 카이도는 루피가 하늘의 번개를 잡게 되자 대단하다고 인정했지만 곧이어 능력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다며 로저의 이름을 언급했었습니다. 한편 악마의 능력과 같은 특수한 힘을 손에 넣게 된 능력자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되며 사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성장하는 등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었는데요. 그렇게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만이 세계를 손쉽게 제패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카이도의 말로 인해 해적왕 골디로저가 비능력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나아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건 열매의 능력만이 아닌 패기의 사용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오니가시마 전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무장색, 견문색, 태양색 패기만으로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강함을 뛰어넘은 정점의 패기를 지닌 로저와 샹크스의 강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38년 전 가펠리, 당대 최강의 능력자들로 구성된 록세적단을 격파한 로저는 그곳에서 레일리와 함께 보물 안에 있던 샹크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당시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원을 얻게 되며 버기와 함께 견습선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샹크스는 견습선원 당시 흰수염의 적단과의 결전에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로저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대를 위해 로저의 적단을 해산하며 정부의 목숨을 내놓자 그때부터 샹크스는 자신만의 해적단을 결성하며 빠르게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 된 샹크스는 최강의 검사 메에논과 전설로 전해질 결투의 나라를 보내게 되고, 이어 흰수염의 적단 2번대 전투원 피치와의 결전에선 왼쪽 눈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게 되지만, 이후 샹크스는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각성의 계기를 얻게 되며 현상금 10억을 돌파하는 사항 간부급의 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계를 돌파한 샹크스는 당시 상대에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견문세계 살인마라는 이명이 붙게 되었고, 이후 이스트블루에서 루피를 만나 당시 소형 해양류에게 왼쪽 팔이 잘리긴 했지만 최근 원피스 1054화를 통해 그때 당시 샹크스가 루피의 미래를 위해 한쪽 팔을 일부러 내어주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위해 자신의 팔을 내어준 샹크스는 이스트블루를 떠나게 되며 불타는 검 그리폰으로 수많은 적들을 제압하게 되고, 마침내 당시 사학 흰수염과 필적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처럼 샹크스는 원피스 일부 흰수염을 만날 당시 상대를 위압하는 힘이자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인 해양색 패기를 압도적으로 발산하며 모비디코마저 파손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고, 나아가 흰수염과의 충돌에서는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수준급 패기를 지닌 강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 일부에선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의 짧은 결전은 물론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이격을 막았던 샹크스는 원피스 2부에 들어와 해군대장 아라마키에게 처음으로 원거리 폐양색 패기의 공격을 선보이며 차원이 다른 패기 공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샹크스의 전투 능력은 견문색 패기의 사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공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불타는 그리폰에는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최강의 공격 기술의 사용을, 또한 샹크스는 패기를 이용해 시력과 청력을 예측할 수 있어 악마의 열매 없이도 신체적인 능력을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자이자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7년) 전 이스트블루 로그타운에서 태어난 로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다로 나가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어 어느 항구에서 화재로 집을 잃고 생활하던 실버즈 레일리를 만나 로저의 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동료들을 모아 영향력을 떨치게 된 로저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로드스타 섬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최후의 섬의 존재를 깨달아 만물의 소리를 듣는 힘으로 포네그리프를 찾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일리와 항해를 시작하며 자신이 지닌 전투력을 끌어올린 로저는 마침내 가벨리에서 당시 최악이라 불렸던 적수 록세적단을 만나게 되고, 이어 당시 해군 중장 가프와 함께 당시 역대급 능력자들로 구성된 최강의 해적단을 격파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당시 록세적단 견습선원이었던 카이도가 로저의 힘을 눈으로 확인했는지 오직 패기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후 로저는 자신과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흰수염, 그리고 해군의 영웅으로 등극한 가프와 치열한 전투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자가 아닌 비능력자로서 세계관 정점에 오른 로저는 고대병기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금사자 시키와 충돌했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흰수염 해적단과 결전을 벌이며 마침내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사무라이 오뎅을 만나 마지막 모험의 종지부를 찍으며 해적왕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을 한계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세계를 제패했던 로저는 1세대 해적으로 능력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패기의 전투법을 구사할 수 있었기에 샹크스 또한 로저의 전투법을 눈으로 익히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로저 또한 샹크스처럼 호흡을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패기를 통해 시력과 청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자였다면, 압도적 패기로 사기적 능력을 지닌 자연계, 초인계 능력자들을 제압해 능력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이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입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저는 뛰어난 스승 없이 최강의 공격기술 태양생 류와 능력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패기 전투법을 구사해 전설급 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언젠가 검은 수염과 격돌하게 될 루피는 패기의 강자 로저와 샹크스처럼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은 채 해양생료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지를 깨닫게 되며 해적왕 로저 그리고 자신이 동경하던 샹크스를 뛰어넘게 될지는 앞으로 남겨진 원피스 최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